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이라면 어쨌든 이제 부채한도 협상 만나면 어떻게 됐느냐 그거일 텐데 일단은 오늘 타결은 당연히 안 됐습니다. 타결은 안 됐고 대신 좀 진전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타결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조금 이제 결국 진통은 계속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서 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홈디포가 오늘 실적이 나왔거든요. 2009년 이후에 첫 매출 감소 전망을 오늘 했습니다. 상당하죠. 그 2009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럴 때인데 올해 연간 기준으로 첫 매출 감소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 호주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방문 계획을 취소했어요. 원래는 24일까지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내일 나가서 24일까지 있다 오려고 했는데 뒷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미국 시간 바로 이제 일요일날 G7 회의가 끝나면 바로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번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뒤로도 좀 타결 가능할지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건 이제 케빈 메카시 그다음에 그 공화당 인사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바이든 만난 다음에 오늘 어땠냐 미치 맥커널이죠. 어땠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오늘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그 부분 그리고 홈디포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나스닥이 한 0.18 내렸고 S&P 다우 좀 많이 내렸습니다. 다우가 좀 많이 내렸죠. 결국은 이제 홈디포 영향들이 좀 있는 건데 좀 작게 해놨네요. 좀 크게 보시죠. 이게 나스닥 오늘 지수예요. 그 낮 시간대는 계속 좀 괜찮았어요. 다우랑 S&P가 계속 마이너스 보일 때도 혼자만 좀 괜찮았는데 결과적으로 오후 3시에 오늘 그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좀 결과 나오고 하면서 뒤로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맥을 보시면요. 구글이 오늘 한 2.5%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좀 올랐고 애플은 0% 제자리 걸음 수준. 테슬라도 소폭 올랐네요. 오늘 테슬라 이렇게 그 머스크가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도 좀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좀 상승했다 그런 내용.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홈디포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있었잖아요. 4월 소매 판매 거기서 이제 소비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는 부분이 있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정말 쏟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3번 월스트리트 기사도 좀 길거든요. 제가 봐도 좀 긴데 오늘 담을 내용들 좀 많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채 금리는 오늘 조금 이제 화이자의 장기 채권 발행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 보시면 홈디포 관련해서 짐 크레이머가 5월 9일에 홈디포 좋다는 식으로 홈디포에 베팅해야 되는 이유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최악의 그 매출을 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또 한번 짐 크레이머를 까는 그런 짤인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짐 크레이머 까는 재미에 다들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매 판매부터 자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로 나왔어요. 블룸버그 자료가 0.8%, 다우존스도 0.8%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안 좋았죠. 하지만 전달에 그리고 2월과 3월에 1월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1월이 엄청나게 잘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2월, 3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플러스 전환은 했다.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유지는 된다. 꾸준히 이어는 간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았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동차를 빼면 예상치와는 같았다. 그런 얘기들. 오늘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부문별로 보면 총 13개 항목 중에 7개가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구 이런 것들 좀 마이너스였고
휘발유, 즉 주유소도 마이너스였고, 이 넌스토어 리테일러스가 이제 뭐 아마존 같은 이제 그 온라인 상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화펜마에서 유일하게 서비스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 푸드 서비스 요거거든요. 요거는 0.6%로 전달보다 좀 상승폭이 커졌어요. 상승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 서비스 부분, 물론 요 푸드 서비스로 다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4월 소매 판매 수치가 더 먼저 나오니까 소비 전반적인 내용은 이달 말에 나올 PCE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다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소비 전체적인 그 모습과 흐름은 이달 말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에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나오는 자료가 이 소매 판매니까 소매 판매에서의 그 서비스를 보니까 여전히 뭐 좀 유지되고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좀 계속 볼게. 그럼 2월, 3월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플러스니까 계속 플러스에서 더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는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제 4월, 사실 이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이제 CPI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어요. 그걸 이제 0.4%를 빼면 제저리 걸음이라는 수준이 되죠. 물론 이제 2월, 3월은 물가를 감안하지 않았음에도 마이너스였으니까 그거보단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4월에도 확 좋아진 거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속도가 문제긴 하지만 경기가 계속 조금씩은 둔화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또 확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소매 판매가 4월에 반등했지만 대부분 높은 가격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 따른 것으로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4월 판매 오늘 자료는 그 홈디포 실적이랑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디포가 이제 회계 연도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월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CNBC 내용 보면 약 20년 만에 최대 매출 미스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매출 감소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수요 감소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 사실은 이 홈디포가 뭐 이제 그런 집 인테리어, 주택 개량, 뭐 이제 미국은 이제 자기 집들이 많고 자가집, 그 싱글하우스 이런 게 많고 그런 거 고치고 개량하는 재미로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홈디포 이런 데 장사가 잘 되는데, 봄이 사실은 최대 그 대목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뭐 집 고치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봄 되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뭐 집도 수리도 하고, 겨우내 좀 문제 있었던 것도 고치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꿔볼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1분기가 최대 대목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 미스했다. 여기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물론 이제 홈디포에서는 이제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가 뭐 연초에 막 눈도 오고 막 춥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좀 이렇게 수요가 안 좋았던 건 안 좋은 날씨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이제 그런 코로나 직후에 그런 대규모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들 좀 이제 줄어드는 거. 한번 집 고치면 뭐 그게 뭐 매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전반적인 수요가 자기들 생각보다 둔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 부분, 이거를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CNBC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비자들이 좀 큰 건은 좀 미루고 있다. 대규모 지출 이런 건 좀 미루고 있다. 딜레이 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 뒤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력이 좀 줄어들고 침체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비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어쨌든 뭐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뭐 할 일 없이 집에 있을 때는 그래 집 좀 고쳐볼까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하지만, 갈수록 이제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침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 이거 그냥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 생필품, 식료품 이런 데는 이거는 계속 써야 되니까 그쪽 소비는 계속 줄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가는 거다. 그럼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와 경기 쪽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홈디포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은 타깃 미국 시간으로 내일 그리고 월마트 미국 시간으로 모레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타깃에서 식료품 매출 비중을 더 올리길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좀 생뚱맞은데 하루 전에 식료품 매출 비중을 더 올리기 전에 원한다? 매출가 이제 어닝 발표 하루 전에 식료품 매출 비중을 더 올리길 원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혹시 안 좋은 건가? 어닝이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뭐 이제 내일 봐야 되겠지만 그냥 감상으로. 왜냐 이제 타깃은 매출의 한 20% 정도가 식음료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타깃은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식음 그 뭐 먹을 거랑 뭐 이렇게 뭐 농산물도 팔고 해요. 뭐 고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타깃은 공산품이 위주예요. 뭐 학용품, 전자제품, 뭐 그런 각종 생활용품 이런 게 사실은 타깃 가보면 그게 더 위주입니다. 그래서 타깃은 좀 한국에 가장 비슷한 종합적 그냥 마트예요. 근데 이제 월마트는 음식물 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한 6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격이 다들 조금씩 달라요. 타깃 다르고 월마트 다르고 다들 조금씩 다른데 어제 타깃은 이런 공산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료품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한다. 그 얘기는 공산품 좀 최근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공산품은 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식료품 비중을 높여서 좀 매출을 유지해 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전반적인 공산품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타깃에 관련한 오늘 기사에서만 봐도 그런 걸 좀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월마트는 뭐 업계 1위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식료품 비중이 강하니까 크게 영향은 좀 덜 받겠죠. 상대적으로 견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월마트를 이용한다는 기사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분석도 계속 전해드렸고 그러니까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할 텐데 어쨌든 이 타깃이랑 월마트의 상황을 조금 더 보면 미국의 소비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림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부채가 자꾸 좀 늘어나고 소비가 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부채가 자꾸 증가하고 자꾸 이제 은행들 지역은행 위기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좀 계속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그 3월 기업 재고가 예상과 달리 좀 하락했습니다. 0.1% 하락했는데 향후 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준다 그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재밌는 건 어쨌든 이제 뭐 계속 그 각종 지표들이 엇갈리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변곡점이 있는 경우에 어떤 지표는 계속 여전히 좋은 거고 어떤 지표는 좀 더 빨리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광공업 생산 4월이긴 하지만 광공업 생산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급락했었잖아요. 거의 폭락했었는데 그랑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오늘 나온 이제 주택 심리 NHAB에서 하는 주택 심리 요것도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안 좋은 거 이제 50 밑에 그러니까 이제 언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49부터는 이제 악화 50부터는 개선을 뜻하는데 처음으로 악화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도 조금 나아지는 건가? 뭐 결국 심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 그래서 오늘 홈디포 실적 조금 보면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조금 있으나 전반적인 오늘 자료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 엇갈렸다. 소매 판매는 뭐 플러스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닥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어쨌든 노동시장도 계속 크게 둔화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문을 열어두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게 토마스 바킨 얘기거든요. 원래 토마스 바킨은 거의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뷰 같은 거 해도 계속 좀 그냥 애매하게만 얘기하지 별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영향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킨이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릴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했거든요. 바킨 제가 본 일에 가장 그나마 제목을 뽑힐 수 있을 만한 기사 얘기를 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화 정책의 긴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보고 싶지만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싶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약간 중간쯤에 있는데 금리 인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채 상환 문제가 있고 신용기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로레타 메스터는 가끔씩 이제 매파적 발언을 강한 좀 세게 했던 분인데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고려할 때 나는 다음번 기준금리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이 같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늘 메스터가 다음번에 금리 올려야 돼 아니면 금리 동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약간 좀 수수께끼 비슷하게 됐죠. 수수께끼까지 어쨌든 설명드리면 증가 가능성과 그러니까 증가 확률 감소 확률이 같다고 보진 않는다. 그 앞에 존재 조건이 뭐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데이터 이런 걸 봤을 때 증가 확률 감소 확률이 같다고 보진 않는다. 지금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스터번하다 이런 얘기를 메스터도 했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인플레가 견고한데 그렇기 때문에 증가 확률과 감소 확률이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증가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런 뒤로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통화 정책이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통화 정책 가지고 뭐 경기 침체 피하고 뭐 장기 뭐 경기 부양에 큰 영향은 없어. 하지만 가격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통화 정책으로 경기 부양할 생각은 하지 말고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앞뒤 문장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메스터가 직접적으로 다음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쏠려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화 정책이 경제에 그러니까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봐야 된다. 점진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총재도 직접적으로 다음 달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정책이 미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보자고 얘기한 거는 더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최소한. 난 올리고 싶어 이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현실에서 얘기할 때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후배 직원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근데 그거 어떻게 됐지 좀 상황을 좀 보자 하는 건 당장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한두 달 있어 보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조금 이제 동결 쪽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리처드 바킨 오늘이죠. 상황은 더 봐야 하지만 인상도 뭐 가능은 하다. 메스터는 사실상 금리 인상 쪽이 좀 기울어 있다. 라파엘 보스틱 어제 얘기했는데 기본 가정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인상 쪽에 자기가 좀 경향성이 좀 바이어스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쪽에 뭐 상황을 좀 더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인상도 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기본 가정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인상의 문은 열려 있다. 카시카리는 이제 할 일이 더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이겠죠. 굴수비는 이제 좀 거의 왜곡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전반적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동결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튜더 존스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었죠. 존 윌리엄스는 오늘 상황을 보면 조금 이 사람도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여러 이제 지역은행 총재들이 얘기를 했어도 핵심은 의장, 부의장, 뉴욕 총재 이렇게 3명입니다. 지역 연은 총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들 의견들이 각각이 중요하고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가면 파월 생각 부의장 이번에 새로 된 사람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6월에 통과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장과 부의장 그다음 뉴욕 총재 이 세 사람 이 지도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뉴욕 총재 생각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긴축에 따른 시차를 좀 중요시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조금 더 동결 쪽에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 동결이 한 83% 됩니다. 오늘. 어쨌든 어제보다는 확률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월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이 어쨌든 뭐 컨퍼런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할지 뭐 힌트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꼭 봐야 될 거는 연준 내에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확실히 갈리고 있다. 그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오늘로 더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많이 좀 드러나는 거죠. 추가로 재밌는 거 하나 짚어드리면 제이미 다이먼이 오늘 연례 주주 회의에서 부실금융사 추가 인수는 없을 것 같다. unlikely라고 얘기했다는 거. 얼마나 주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너 왜 인수했어부터 시작해서 공동유예금은 왜 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이먼은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역은행이나 뭐 다른 문제가 생기면 JP모건 체이스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옐런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시티 목줄을 쥐겠죠. 너 죽을래? 아니면 하나 더 인수할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웰스파고까지 뭐 빅4는 뭐 조금 더 인수할 여력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은 좀 뭐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JP모건 체이스가 발을 뺀다고 하면 나머지들도 그렇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적긴 합니다. 어쨌든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증시는 좀 이렇게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이거죠. 제이미 다이먼이 다른 좀 문제은행을 인수할 것 같지는 않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했겠습니까? 300억 달러 공동유예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했겠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연착륙을 예상한 이들이 63%다. 이거는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각, 그게 한 61% 된다고 합니다. 그 머스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려운 경제환경을 지속하고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회복할 것이다. 이 얘기는 1년 동안 어렵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머스크도 실물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글로벌 공급망이나 매출 그다음에 금리 상황 이걸 잘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시마샤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계속 전해드리는 내용과도 같은데 양당 모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디폴트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은 높아지고 위험 자산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겠다. 침체 가능성도 좀 커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죠. 예, 저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위기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위기팔이를 하는 사람들 뭐 유튜버들 중에 뭐 엄청 이게 갑자기 이게 뭐 폭망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예,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요. 오늘 이제 만났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조기 타결을 하지 못했지만 바이든이 뭐 농담 삼아 잘 되고 있다. 뭐 things are going well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오늘 이제 만남 끝나고 메카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바이든이 그 G7 뭐 회의 참석자 나가니까 어쨌든 바이든 없을 때 메카시 그리고 자신의 뭐 측근과 백악관은 참모진 이렇게 좀 고위급 1대1 협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진행을 해나가겠다. 이 얘기는 계속 진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은 과정에 있다. 뭐 꼭 타결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나은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카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에 있는 의미는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바이든도 뭐 현지에서 보고를 받겠죠.
어쨌든 어느 정도 위임을 해놓고 갈 테고 보고를 받을 테니까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 얘기한 거는 그 전까지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 그리고 바이든이 일요일이나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 좀 뭐 어쨌든 뭐 모습을 뭐 이렇게 뭐 좋은 모습 같은 거 연출할 수 있겠죠. 일찍 돌아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이든이 일찍 돌아오기로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큰 그림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슈머도 이런 얘기를 했죠.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 내용 자체가 판을 깨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보시면서 어쨌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디케이드 같은 좀 이렇게 자기가 손대기 싫은 레드라인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서로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뭐 쉽고 뭐 굉장히 그런 뭐 스무스한 과정은 아니겠으나 큰 틀에서는 잘 이렇게 어쨌든 목표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일정도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외 일정 일부를 취소했다. 이거는 그만큼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뭐 당장 며칠 내에 되는 건 아니겠으나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진전이 있고 메카시도 진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진전이 있다. 그리고 회담은 계속한다. 이게 제 얘기만 전해드리면 좀 이렇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채 협상은 어쨌든 시마샤의 예상대로 큰 틀에서는 타결을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시장은 어쨌든 빨리 되는 게 좋잖아요. 리스크는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